안녕하세요. 아마 요즘 주식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부쩍 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뛰어들었거나 준비 중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강세장이 2, 3년 정도 유지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적어도 내년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다만 유럽이나 미국에서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요즘 부쩍 주식시장이 시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 바닥일 때는 조용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코스피가 연일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온통 난리법석이죠. 아닌가요? 특히 조선주는 무척 과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에서 제법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할 시간이 아닌가 합니다. 적어도 올 12월까지는 말입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부는 추석을 전후로 매도세가 강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할 때 깎거나 좀 더 싸게 구입하려고 노력하죠. 그건 부자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주식은 비싸면 비쌀수록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매수하려고 난리를 친다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저라면 그런 과열된 주식시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지켜만 볼 겁니다. 적당한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면 그때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말고요.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니까요. 제가 2021년쯤에 비싸면 안 사면 그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듣질 않더라고요. 하기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눈앞에서 불기둥쇼를 목도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광기에 휩싸여 돌격 앞으로 하는 거죠. 절벽을 향해 맹목적으로 전력 질주하는 불쌍한 레밍들처럼 말입니다. 얼마 전 울릉도에서 바가지 문제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바가지 문제가 어제 오늘만의 일이었나요? 아주 오래 전부터 휴가철만 되면 매년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피서객들이 물밀듯이 몰리니 당연히 부르는 게 값이죠.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관광 시즌에는 숙박비가 두세 배 폭등하는 건 기본이더라고요. 하다못해 휴가철 항공료도 평소보다 더 비싸지 않나요? 수요가 몰리면 가격이 오르는 건 기본이죠. 따라서 바가지를 안 당하려면 휴가철에 방콕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정 부분 바가지를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주식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인기 있는 주식의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거품이 발생하죠. 이때는 이미 바닥에서 상당히 오른 터라 추격 매수에 가담하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그럼 왜 무리하게 추격 매수에 가담하는 걸까요? 안전해 보이고 더 오를 것 같고 돈이 될 것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이게도 이때가 조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세력들이 바닥에서 똥값에 매집한 대량의 물량을 매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몰리고 거품이 생길 때가 대량의 물량을 처리하기 가장 좋은 순간이니까요. 거기다가 이때 호재성 뉴스나 공시가 나온다면 금상첨화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때 호재성 뉴스나 공시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얼마 전 기자들의 선행 매매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는 소식을 접했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 아주 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전에도 금품을 받고 호재성 기사를 써준 기자가 구속된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사실 주식 투자는 강세장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약세장에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미 바닥에서 상당히 오른 뒤에 추격 매수를 하는 건 안전마진 확보가 힘들고 리스크만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점에 물릴 경우 답이 없다는 겁니다. 2021년처럼 말입니다. 이는 주식 투자를 즉흥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뇌동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나만 빼놓고 다들 주식으로 부자가 되는 건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2021년에 서둘러 조급하게 묻고 따지지도 않고 영끌이니 피투니 하면서 돌격 앞으로 한 거 아닌가요? 제가 주식 단타 10년 만에 다 털린 다음에 깨달은 게 있는데요. 주식 투자는 조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경험을 쌓고 노하우가 축적되면 기회는 언제라도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제대로 축적되어 있지 않다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2021년처럼 고점에 돌격 앞으로 했다가 물리거나 털릴 뿐이죠.
저 또한 2007년 탐욕 때문에 앞뒤 안 보고 조급하게 서둘러 돌격 앞으로 했다가 개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강 세장의 고점일 때였는데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릴 정도입니다. 주식 투자는 아무 때나 꼴리는 대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평소 준비되고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분위기에 휩쓸려 돌격 앞으로 하는 충동적 투자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어느 시점에 어느 종목을 얼마나 어떻게 매수하고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매도할지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준비와 계획이 없는 주식 투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뇌동매매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 매매만 반복하다가 계좌의 잔고만 줄어들게 될 뿐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하지만 다 털리기 전까지는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자신은 주식 투자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털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평소 준비하고 계획되지 않은 주식 투자가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력이기보다는 상당 부분 운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할까요? 따라서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고 계속 까불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털리는 겁니다. 그것도 왕창 말입니다. 왜냐고요? 초심자의 행운으로 얻은 자신감으로 인해서 더 많이 베팅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팍팍 긁어 모아서 몰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털린 다음에 자신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알게 되죠. 주식 투자는 반드시 평소에 준비되고 계획되어 있어야 하며 여윳돈으로만 해야 안전하고 성공할 확률도 커진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다면 그건 그냥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친 개소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